그 후에 입을 연 한 대표, 특별감찰관, 조건 없는 임명을 대통령께서도 동의하셨으니 제대로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거든요. 예. 이번 주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낼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전망하세요? 친윤들이 좀 마음을 바꿀까요? 그러니까 이어지는 말씀인데, 그러니까 네. 첫 일성이 그거였었죠. 맞아요. 그러니까 뭐 이야기 어려운 기자회견을 열었고 그 자리에서 제2부속실이라든가 네. 그리고 특별감찰관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나온 만큼 후속적인 조처를 지켜보겠다. 했죠. 뭐 약속을 잘 이행하셔야 한다.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참 깊은 고민 끝에 나온 발언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. 네. 그렇죠. 제 생각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자칫 전 좀 제 귀에는 황당하게 들리는 말도 있더라고요. 어떤 말씀이었냐면 뭐였죠? 그러니까 만약에 이 특검 법안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에 대해서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지 못할 경우에 이겨내지 못할 경우에는 한동훈 대표는 책임져야 된다. 뭐. 신윤 인사가 언론을 통해서 그랬어요. 역사적인 죄인이 될 것이다. 그 이탈을 그렇죠. 막지 못하면 한동훈 대표는 죄인이 된다. 네. 역사적 죄인이었죠. 경고를 했습니다. 네. 이렇게. 참 저는 재밌다. 네. 도대체 네. 똥볼은 자기들이 다 차고 책임은 한동훈 대표가 지라는 건 이건 도대체 무슨 경우이냐. 그래서 좀 저는 이런 말꼬리 잡기식 말장난 좀 싫어하는 편이지만 이런 말씀은 한 번쯤 하고 싶어요.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됐지만 한 번 되돌려주고 싶은 건 네. 본인들이 원내의 일은 원내대표 일이라고 해놓고선 만약에 민주당의 특검 공세를 못 이기면 한동훈 대표는 역사적 죄인이 된다. 그러네요. 저는 한 번쯤은 이 말을 되돌려주고 싶고 조금은 본인들이 했던 말에 대해서 이와 같은 위기를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 건 누구 책임이냐는 거죠. 아니 저는 우선은 맨 우리가 정치인들로서 정치권에서 지렛대로 밑바탕으로 삼아야 될 사실은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여론이 대단히 비등하다는 것. 지금 제가 알기로 모두 다 3분의 2 안팎 혹은 3분의 1을 월등히 넘어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찬성이. 네. 예, 그렇습니다. 이걸 지금 누구 탓을 하냐는 거죠. 못 막으면 한동훈더러 역사적 죄인이다. 정말로 황당무계하다.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면 저럴 수 있는지. 참 저런 마인드를 가진다는 게 저는 참 대단하다. 근데 말씀하신 대로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뭐 제3자 특검이나 이런 걸 이야기했을 때 이거 원내 소관이다라고 하면서 선을 그었던 거 같거든요. 그렇죠. 지금 이게 이탈이 돼서 통과가 되면 그거는 한동훈 대표의 책임. 네. 이런 상황인 거네요. 네. 그러니까 아니 그 특정 대학을 자꾸 거론해서 그러는데 계속 지금 웬만하면 오늘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이제 저 학교 다닐 때 생각이 막 떠오르거든요. 왜요? 몇 번 얘기했겠지만 고려대 학생들이 이제 자기들 전통이라고 해요. 제가 이 말을 어디에서 몇 번 얘기해도 특별히 고대 졸업생분들이 이제 비난을 안 하니까 한 번만 더 하면 네. 고대생분들이 이대 축제하는 게 이제 일종의 전통이었었고 고대생들이 이대 축제에 가서 깽판 놓는 게 이제 유구한 전통이거든요. 요즘도 어쩌는지 모르겠어요. 네. 가면 이제 뭐 줄다리기를 한다 그러면 이 줄을 뭐 끊고 어쩌고 난장판을 만들거든요. 제가 이제 바로 옆 학교를 다녔던 입장에서 예전에. 그러고서 나오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고대생들이 스크럼 짜고 나오면서 하는 게 질서거든요. 저는 이 일의 사단이 뭐냐는 거죠. 국민들의 70%가 그리고 나아가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% 미만인 이유는 누구 책임이냐는 거죠. 이것도 한동훈 대표 책임이냐라고 할 수 있냐는 거죠. 한 번쯤은 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. 본인들은 집권 여당이고 그리고 다들 요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. 지금 한번 보십시오. 지금 친윤이라 일컬어지는 분들 권성동이다. 또 이철규다. 누구다. 추경호다. 지금 모두 다 요직을 거치신 분들이에요. 중진이시기도 하고요. 그렇죠. 이런 분들이 본인들이 부귀영화를 누렸으면서 권력을 누렸으면서
그에 따르는 책임과 그에 따른 결과는 한동훈 네가 져라? 이게 지금 뭐 하는 태도냐는 거죠. 시정잡배도 이렇게 안 해요. 응? 다 깽판 치고서 어디 식당에 들어와서 본인들이 다 난장판 만들어 놓고서 나가면서 옆 테이블에 제가 앉아 있으면 야 돈은 네가 내라? 지금 이런 거하고 똑같잖아요. 너무나 무책임하고 이런 것들이 전 이분들이 이게 그래요. 뭐 말실수다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이분들의 세계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네. 네. 총선마저도 그랬던 거잖아요. 결국 총선 백서의 파동이라는 것도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총선 백서가 공개되고서도 유야무야 되었지만 그렇네요. 너무나 무책임들하다. 본인들이 모든 것은 다 할 건 다 하고 조금이라도 좋은 결과 보이면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건 본인들이 1등 공신이라고 자부하고 다니잖아요. 네. 저 정말 많이 봤거든요. 총선 겪으면서 내가 대통령 선거 때는 어떻게 했었는데 제가 봐서는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네. 그때 당시 뭐 제가 뭐 국민의힘 인사들이 어떻게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는지 그런 걸 모르지 않습니까? 아무런 영향 없는 분들이에요. 네. 정말 냉정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? 국민의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. 저 이 부분 한번 공개해 볼게요. 네. 어떤 거죠? 국민의힘 내부에 있었던 일이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예.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의 그와 같은 숙제가 할당이 되어졌어요. 네. 어떤 숙제냐면 다들 강서구청 강서구 인근 지하철역에 가서 인사를 해라. 두 명 나눠서. 그리고 제가 알기로 그게 상당한 정도로 통제력을 강한 게 보고서를 내라. 뭐 같다는 보고를 내라. 네. 그런데 그때 나온 그 일선에서 내용 중에 네. 심각한 내용이 뭐였냐면 가봐도 우리를 모른다. 국회의원들을 모른다. 의원인데요, 배지를 다. 그렇죠. 여러분 냉정하게 제가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.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에 이름 얘기하면 얼굴 떠오르는 의원분들 몇 명이나 있으신가요? 이런 분들이 네. 결과만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이 되니까 모두 다 자기들이 1등 공신이래요. 정말 숱하게 봤거든요. 박성민 평론가가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. 저 그 부분도 인상 깊게 봤는데 지난 대통령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긴 선거가 아니라 질 뻔한 선거다. 어떻게 보면 네. 문재인 정부의 5년 실정으로 말미암아서 조금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질래야 질 수 없는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선거인데 이걸 0.7% 차로 질 뻔한 선거였단 말이거든요. 그렇게 본다라면 국민의힘 국회의원분들, 국민의힘 주변의 인사들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어떻게 보면 심기일전한 반성하고 고민해야 되는 인사들인데 네. 모두 다 자기들이 1등 공신이다. 공치사만 한 거네. 그렇죠. 제가 또 야구로 비유하자면 한 번 했었던 얘기 같아요. 국민의힘은 우리나라 야구 페넌트 레이스가 144게임이고 네. 뭐 롯데자이언츠가 예를 들어서 올 시즌에 70승을 했다라고 하면 투수들 한 명더러 야 올해 너 몇 승했어 하면 다 합하면 180승이 된다 이거예요. 좀 국민의힘 보면 딱 그런 상황이 떠올라요. 자기들 때문에 대통령 선거 이겼고 자기들 때문에 지방선거 이겼고 그러다가 총선 지고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못 막으면 한동훈 탓이다. 이게 지금 뭔 짓이냐는 거죠. 저는 이게 망발이다.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국민들과 좀 뭐랄까요. 이 주파수 좀 맞춰라.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보고서 진솔했다. 솔직했다. 우리들하고 국민들과 이렇게 저는 이분들이 감각 세포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 같아요 정말. 이거 느껴야 되는 문제거든요. 네. 다들 뭐 서울법대 나오고 뭐 사법시험이다 행정고시다 합격하신 분들인데 이건 그런 문제가 이론적으로 아는 문제가 아니라 느끼는 문제다.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, 국민들이 느끼는 부분들을 당신들도 좀 느껴봐라. 제발 좀. 매번 밤에면 저녁 되면 술 약속 잡을 생각 좀 하지 말고 이것도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본인들이 하는 말이에요. 본인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네. 저 만나면 그럽니다. 네.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걱정이라고 다들 저녁 때 술 약속만 잡는다. 뭐 술 약속들을 많이 잡는지 모르겠다고. 그러니까 저를 공격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. 네. 극우 현장에 유튜버분들. 나가서. 네. 지지율이 사실 말해주고 있는데 그거를 체감하지 그렇죠. 못하는 게 참 아쉬운 부분이고요.
말씀하신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민주당이 당장 이번 주에 본회의 통과시킬 것 같거든요. 네. 세 번째입니다 벌써. 근데 이번에 민주당이 수정안을 좀 냈어요. 뭐 명품 백이다 이런 거 다 빼버리고 좀 압축을 하고 제3자 추천도 뭐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. 이거 그야말로 한동훈 대표 압박하겠다 이거예요. 어떻게 그런 것 보세요? 같아요. 네. 저는 어떻게 보면 뭐 민주당 측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여권 일각에서 나왔던 수정안과 거의 일치하는 내용이잖아요. 네. 지난 제 기억에 12가지인가 14가지 뭐 있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열거했었거든요. 그전 특검에서는. 14개. 그렇죠. 네. 예. 그렇다가 이번엔 다 빼고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, 명태균 게이트,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뭐 이런 것들로만 국한하겠다. 네. 그리고 또 하나는 특검 추천 권한을 이제는 야당 추천권에서 이게 뭐 이제 여권에서는 위헌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니까 제3자 추천을 수용하겠다 네. 한다라면 저는 그 여권 일각의 어떤 반대할 수 있는 명분들도 상당히 흔들리지 않나. 그렇군요. 예. 예. 그래서 이러면 더군다나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국민 여론을 뒷받침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여권에서 이걸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.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렇다면 이것 뭐 이번 주에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통과가 될 거고 일단 그러겠죠. 그렇다면 예. 윤 대통령 기자회견이나 그동안에 이제 여러 메시지를 봤을 때 당연히 거부권 행사할 것 같고요. 그럴 것 같습니다. 다시 국회로 돌아왔을 예. 때 또 이탈표 계산을 하게 될 텐데 국민의힘에서 4표 이상, 지난번 4표 이상 나올 수 있을 거라 보세요? 저는 그래요. 그러니까 이제 정치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네. 많이 모르겠습니다. 제가 뭐 정치에 관한 전문가도 아니고 많은 또 뭐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만은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명분이 있어야 될 텐데 네. 과연 민주당에서 본인들이 약속한 대로 수정안에 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예. 그리고 특검 추천 권한에 있어서 제3자 추천 방식을 수용한다라면 그냥 이게 명분이 있을까? 그렇다면 전 그래요.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치에 있어서는 옳건 그르건 옳다고 판단하건 그르다고 판단하건 국민의 절대 다수가 원한다라면 그 길을 가야 된다. 그렇다면 저는 그렇습니다. 만약에 민주당이 약속한 대로 이와 같은 수정안을 놓고 간다라면 지킨다면 저는 뭐 국민의힘으로서도 피할 명분이 없다. 우선은. 돈이 없다. 참 이 결과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 좀 기대와 궁금증이 쏠릴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특검법에 대해서 예. 이번엔. 예. 네. 그리고 또 하나 살짝 더 단서를 달면 예.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와 같은 사태를 이야기한 건 이거는 저는 대통령실이다. 예. 시다. 얼마나 좋은 기회가 지난 기자회견이라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다. 기자회견에서 저는 이와 같은 뭐랄까요? 짐들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기회를 찬 건 대통령실이었다. 이런 단서는 꼭 달고 싶습니다.